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나엘 여성원의 이선입니다. 사람의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난소에서 배란이 되고 정자는 자궁에서 들어오잖아요. 지를 통해서 자궁 경부를 통해서 정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정자가 쭉 기어가면서 나팔관 이 자리에서 난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난자를 만나서 여기서 수정을 되면 수정이 나팔관 요쯤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 난자가 수정란이 돼가지고 2세포기가 되고 4세포기가 되고 8세포기가 돼서 분열을 해가지고 점점 분열을 하면서 이쯤에서 이제 알이 이제 껍질이 있던 껍질이 까지면서 자궁에 도달쯤 했을 때 착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수정에서 착상까지 일주일이 걸려요. 일주일 동안 이 난자는 여기에서 나팔관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이동을 해서 자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운동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은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둔턱 같은 게 흉터 같은 게 딱 가로막고 있다든지 정자는 조그마니까 기어갈 수 있는데 수정란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걸어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착상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은 나팔관이죠. 요쯤에 나팔관의 임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자궁각 임신이라고 해서 요 부위에 딱 걸리는 것이 이게 자궁각 임신인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게다가 수술도 일반 자궁의 임신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팔관에서 이게 아기집이 생기면 이 안에서 막 수술하다 보면은 정말 아기가 이 안에 보이거든요. 나팔관 속에 있는 하얀 아기가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나팔관에 있는 아기를 다시 자궁 내 안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착상을 시키면 어떨까? 그러면은 이게 다시 살지 않을까? 막 이런 시도를 한 적도 있는데 성공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병합 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병합 임신이라는 거는 자연 임신에는 잘 생기지는 않죠.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처럼 수정란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경우에 자궁 안에 예쁜 아기가 잘 자라는데 딴 데 가서 또 하나 자궁의 임신이 있는 거예요. 수정란을 넣을 때 뭐 2개를 넣을 때도 있고 3개까지 넣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법령상으로. 근데 그러면 자궁 안에 아기집이 하나 보이면 딴 아기집은 어디 갔을까? 혹시 다른 데 또 있진 않을까? 이것까지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진찰을 하는데 진단이 좀 어려운 것이 이 자궁 안에 그 피검사가 아기가 잘 자라면 굉장히 쑥쑥 올라가니까 이 딴 데 엉뚱하게 있는 여기서 나오는 피검사까지 잘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자궁 안에 하나가 임신이 됐는데 하나가 자궁각 임신이 돼요. 이러면 진짜 잘 진찰을 하기가 어렵고 이 근육층이 얇아요. 자궁의 기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크다가 파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출혈이 엄청 많이 돼요. 병합 임신이다 그러면 수술을 해서 얘만 제거를 하고 이 자궁 안에 아기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자궁의 임신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임신 반응 수치는 높은데 초음파에서 아기집이 안 보일 때 이럴 때 자궁의 임신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가 진하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에 차서 초음파를 보는데 나팔관 부위에 아기집이 보이는 거죠. 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생리를 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정일에 피가 난 거죠. 생리 예정일에. 그래서 철석같이 생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피가 계속 나고 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초음파 보면은 거기 자궁의 임신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생린 줄 알고 피가 났으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자궁의 임신이 계속 커지고 배 안에서는. 이런 경우가 정말 위험한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외래에서 볼 때도 선생님 생리했는데 왜 저보고 임신 테스트를 하라고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가 음성인데 이 2%의 자궁의 임신의 확률이 있으니까 생리가 이상하게 나왔다. 평소보다 양이 적었다. 날짜가 이상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피검사가 2000인데 아기집이 안 보이면 자궁 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칙까지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궁 안에서 아기집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거거든요. 가령 자궁 내 임신인데 우리가 모르고 MTX를 썼어요. 근데 그 애가 잘 자라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궁 내 임신 치료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자궁 내 임신인데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병원도 거의 이틀마다 오라고 하고 초음파도 이틀 만에 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되도록이면 빨리 치료를 하고 싶고 하지만 자궁 내 임신이 아닌 거는 100% 확인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어떤 피검사 하나만으로는 자궁의 임신이라고 진단하지 말라라고 자말하는 그런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그 연관도가 높은 것은 자궁의 감염이 되겠습니다. 자궁은 나팔관이랑 이렇게 쭉 통해 있기 때문에 자궁의 염증을 앓으면 당연히 나팔관의 염증도 앓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균 중에 클라미디아라는 균이 있어요.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팔관의 점막에서 살게 되거든요. 점막에 어떤 손상을 남기는 거죠. 클라미디아를 앓았다가도 치료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몸 안에 클라미디아가 한 마리도 없는데도 그 나팔관에는 클라미디아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흔적, 그 흉터에 수정란이 딱 걸려가지고 자궁의 임신이 되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물론 안 앓은 사람에 비해서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앓은 클라미디아는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럼 피할 수 있는 위험 인자는 무엇이 있나 알아보면은 이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흡연이 물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난관 손상에, 근데 그게 흡연을 끊었다고 해서 영향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금연 후 10년이 지나야 확률의 위험도를 회복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음주. 이거는 사실 잘 알고 있지 못했던 사실인데, 술을 마시면 이 술 마시는 것이 나팔관의 그 운동성에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그러면 어떤 분이 지금 수정란도 취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팔관도 취하는 거죠. 너무 술을 많이 마시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전에 자궁의 임신의 병력이 있는 사람, 한 번 자궁의 임신을 한 사람은 그 빈도가 올라가는데, 그랬을 때 자궁의 임신이 또 될 확률은 딴 사람보다는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게 한 거의 10% 정도? 근데 정말 확실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임신을 했을 때 초음파도 더 빨리 보고 피검사도 더 빨리 해서 빨리빨리 조기 진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MTX라고 주사로 맞는 치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피검사가 워낙 그 발달을 하다 보니까 MTX 단계에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MTX 주사가 이제 항암제라고 해서 다들 무서워하시는데, 이게 기전이 그 엽산 대사를 방해함으로써 태반에서 엽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태반이 발달할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그래서 임신하기 3개월 전부터 엽산을 먹으라고 하는 게 태반이 엽산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을 하려면. 그래서 MTX를 주면 이게 엽산 대사가 차단이 되니까 태반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MTX 치료가 시작되면은 엽산을 끊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MTX 치료를 하는 방법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한 번 주는 방법이 있고요. 3일 간격으로 2번 주는 방법도 있고, 그 엽산 보조제 같은 거를 쓰면서 격일로 계속 주는 멀티도즈 방법도 있어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한 번 MTX 주사를 맞고 3일 뒤에 피검사하고 7일 뒤에 피검사하면서 7일 뒤에 봐서 피검 주사를 한 번 더 줄지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한 번 주고 3일 뒤에 한 번 더 주고 피검사를 3일 뒤, 7일 뒤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 2번 연속 주든지 일주일 뒤에 한 번 주든지 그게 뭐 다음에 임신의 예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지는 않는 걸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주사 맞으면은 이 엽산의 대사에 관여가 되니까 좀 속이 느글느글하다든지 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그런 부작용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수치나 이 진행 속도를 봐서 약을 얼마나 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MTX 치료를 하면은 난소 기능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치료를 안 한 그냥 일반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난소 기능에 크다란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MTX 치료를 받으실 때도 그렇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게 엽산 대사 차단제이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마지막 주사를 맞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은 임신을 하시면 유산 확률이 올라가니까 3개월 쉬고 엽산도 충분히 다시 보충을 한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MTX 치료가 이제 적절하지 않거나 치료에 반응을 안 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또 수술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자궁의 임신이 된 나팔관을 절개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거기를 이렇게 가위로 잘 갈라가지고 벌린 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자궁의 임신만 이렇게 떠내서 그 자리를 예쁘게 다시 꿰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난괄 절개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이 수술장 들어가 봐가지고 나팔관이 얼마나 이제 잘 보존이 돼 있느냐, 나팔관이 변형이 됐다든지 파괴가 됐다든지 이미 한 군데서 출혈이 이렇게 파열이 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절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장에서 선생님이 봐서 나팔관 상태를 봐서 결정을 하게 되는. 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궁의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임신 테스트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의 그 테이크홈 메시지라고나 할까. 시험관아기의 경우에는 다 키워가지고 자궁 내에 넣어놨는데 왜 역행을 해서 나팔관으로 가는 걸까요?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 그 원인이 다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자궁의 임신이 되는 그 빈도를 보니까 3일 배양으로 넣었을 때랑 5일 배양으로 넣었을 때랑 비교해 보면 5일 배양으로 넣었을 때가 자궁의 임신 빈도는 더 줄어든다고 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5일 배양 수정란은 이틀 있으면 바로 착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궁의 임신 빈도가 높으신 분이라면 5일 배양으로 착상을 시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궁의 임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운디 보시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미안해요. 배운디 보시고 즐거우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혜근 씨 박자가 맞아야죠. 아니야 괜찮아. 아니. 됐어요.